안녕하세요, 어필입니다. 이제 현명한 투자를 다 읽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뭘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눌 것은 Margin of Safety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필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do it.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현명한 투자 책을 읽기 시작해서 저는 뭐 다 읽었습니다. 요번에는 좀 어렵게 읽은 것 같고 좀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읽는데 좀 시간도 걸렸어요. 하여튼 또 읽을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요번에 읽을 때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디테일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가 좀 새롭게 느껴지고 또 새롭게 읽었습니다. 이제 책을 다 읽어서 이걸 책을 그냥 챕터마다 여러분과 나눌까 아니면 책 전체를 좀 길게 영상이 나오더라도 다 나눌까 생각하다가 그냥 책에서 나온 어떤 그 포인트들, 제일 중요한 생각이랄까, 이 현명한 투자자의 어떤 아이디어들, 그냥 그걸 하나씩 골라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눌 거는요, 저번에 댓글에서도 나왔었는데 Margin of Safety를 여러분과 나누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Margin of Safety 요 컨셉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이 Margin of Safety는 안전 마진이죠. 장사를 할 때 마진이 많이 남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필을 팔 때 연필을 사오는 가격이 100원이고 파는 가격이 200원이면 100원의 마진이 남는 거죠. 이 Margin of Safety는 안전 마진이라고 해서 이 안전한 어떤 마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그레임의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그 컨셉은 이제 언더밸류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 가치가 여기에 있으면 언더밸류,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거고 요 어떻게 보면 그 디퍼런스, 요 차이가 바로 안전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그 안전 마진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만들 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나니까 이 줄이고 뭐 스트럭처고 다 해서 한 600km의 사람들이 탈 수 있다고 치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이제 몇 킬로까지 타야지 안전하다 적을 때 원래는 600km인데 만약에 거기다 써놓은 게 500km라고 한다면 그 안전 마진은 600km에서 500km를 뺀 100km가 되겠죠. 그래서 100km의 안전 마진을 두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600km까지 탈 수 있는데 뭐 사람들이 600km까지 탔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650km 돼도 되겠지 해서 사람들이 더 탈 수도 있고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해지고 이 엘리베이터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는 거를 뭐 500km, 100km의 안전 마진을 갖고 써놓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의 가치가 뭐 100억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100억을 주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90억 아니면 80억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그 차이 10억에서 20억이 안전 마진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회사 가치보다 싸게 산다. 이게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얼마나 싸냐? 그게 이제 안전 마진이 딱 되겠죠. 이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싸게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사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투자를 잘 못하고 또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테크주나 이런 것들은 뭐 하락장이 오면서 90% 이상에 빠졌으니까 그래도 안전 마진을 생각하고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샀지만 역시 아니었네요. 엄청나게 지금 저도 뭐 반토막 난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하여튼 저도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쨌건 안전 마진이 뭐냐, 얼마만큼 싸게 사냐, 그게 안전 마진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나온 예들을 보게 되면 언컨벤셔널한 회사에 투자할 때, 그러니까 회사가 아주 좋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는 회사가 아니고 이런 회사를 이 책에서는 언컨벤셔널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이 벤그레엄은 북발류보다 한 25%에서 35%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싸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회사 가치와 안전 마진을 둘 때 거의 25%에서 30% 이상은 이 차이가 나야 된다. 거기서는 뭐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33% 차이가 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차이가 바로 안전 마진인데 그 정도 안전 마진이 있어야 회사에 투자할 때 안전하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 회사 가치가 여기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예요. 근데 안전 마진을 여기다 뒀으면 그래도 요 차이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회사 가치가 여기고 안전마진을 여기를 했는데 이상한 일이 터져서 회사가 확 떨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하락장 아니면 뭐 전쟁이 난다든지, 왜냐면 뱅그램은 전쟁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지 하면 주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안전마진을 크게 갖고 있다면 전쟁이 나서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안전마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싸야, 안전마진이 한 3분의 1 정도는 돼야 투자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책을 읽어보게 되면 북발류에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굉장히 좀 회사의 가치가 막 엄청나게 크고 이러지는 않았죠. 뭐 북발류보다 약간 더 큰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이 나고 바로 다음이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이 나왔을 때도 1940년도에 나왔는데 전쟁 후 바로 이 책이 쓰여지고 뭐 하여간 전쟁이 계속 있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가치가 굉장히 좀 저평가된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발류보다 싼 회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투자할 때 이렇게 보면 북발류가 뭐 1000억이라 치면 회사 가치가 800억, 뭐 700억 이런 회사가 많아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100% 정도가 북발류보다 낮아야 안전마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북발류보다 싼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만약에 어떤 회사가 북발류보다 싸다면 그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좀 이렇게 다운힐 뭐 그런 회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을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안전마진이라는 어떤 컨셉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전한 마진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컨셉트, 그 아이디어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만의 좀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발보다 싼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좋은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투자할 때는 회사가 하여튼 싸야 돼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보는 것보다 싸야 되고, 어느 정도 싼지를 봤을 때가 바로 저의 마진 오브 세이프티가 되겠죠. 제일 처음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보다, 이 회사의 가치보다 제가 투자할 때 좀 쌌으면 좋겠어요. 북발류가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봤을 때, 이 가치가 이 정도인데 내가 투자하는 건 한 요 정도다, 지금 주가가 요 정도에 있다, 그랬을 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잡을 때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뭐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 시대랑 좀 다른 것은, 그때는 이제 북발류만 봤죠, 장부상 가치. 근데 지금은 어떤 회사를 볼 때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코카콜라는 북발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줘야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주는 파워가 있고, 또 그 브랜드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장부상으로는 없는 가치가 확실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생각해서 요즘에는 발류에이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류에이션이 형성이 됐을 때 그 발류에이션보다 좀 쌀 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발류에이션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캐시플로우를 보고 그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됐는지 하는 그 캐시플로우 디스카운트 발류에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회사와 좀 이렇게 비교하는 comparable analysis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볼 때 애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플과 비슷한 회사들, 뭐 소니, 삼성, 그런 가치들이 얼마고 뭐 어떤 수치가 얼마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봐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cost to buy 아니면 cost to build, 그거를 보고 이제 valuation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비슷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어콰이어가 됐다든지 팔렸다든지, 아니면 M&A가 이루어져서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하나로 됐다든지 할 때 과연 저 회사를 이 회사는 얼마를 주고 샀는지, 아니면 얼마를 주고 이 회사를 팔았는지, 그거를 봤을 때 이건 비슷한 회사고 비슷한 세일이 있고 비슷한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다면 이 회사도 저 회사랑 비교해서 비슷한 가격, 아니면 조금이라면 뭐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비싸게, 이렇게 해서 다른 회사가 팔리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을 보고 좀 이렇게 발류에이션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뭐 발류에이션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거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발류에이션을 해서 좀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 cash flow discounted valuation을 할 때도 그게 좀
assume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럴 것이다, 이럴 거야 하고 이렇게 좀 내가 임의로 정하는 그런 어떤 숫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뭐 10년 동안 20%가 될 것이다. 25%가 될 것이다. 아니면 계속 성장률이 늘었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는 25%고 그러므로 내년에는 30%가 될 것이다 하고 30%의 어떤 그 숫자를 가져와서 그 포뮬러에 넣어서 이렇게 발리에이션을 갖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assume한, 내가 이렇게 정한 숫자가 다른 숫자라면, 그렇게 안 된다면 이 모든 발리에이션이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숫자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뭐 이럴 것 같고, 지금 회사가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좀 더 뭐 성장률을 크게 가질 것 같고, 뭐 이런 실수가 나올 것 같아서 저도 뭐 대충은 이렇게 보지만 제일 좋은 건 저는 모닝스타나 아니면 이렇게 큰 펌에서, 큰 어떤 회사에서 나온 발리에이션을 그냥 믿고 그거를 보고 좀 이렇게 회사를 고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TD 어메리트레이드에서도 좀 이렇게 발리에이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모닝스타에서도 맨날 페어 발류 하면서 보여드리잖아요. 주가가 이 정도 돼야 된다. 그걸 보고요. 그걸 또 100%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도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두죠.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지금 뭐 적정 발류가 뭐 160불이다 하면 내 머릿속으로는 아니야, 저기서 한 10%에서 15%는 틀렸을 거야.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145불에서 뭐 140불 그 정도가 페어 발류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살 때는 그거보다 더 낮아야 돼.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회사의 가치보다 좀 더 싸게 사는 고 세이프티, 고 마진을 갖는 그런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성장률을 봅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나. 이제 그걸 볼 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뭐 회사가 얼마나 큰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시가총액이 1빌리언이랑 시가총액이 1트릴리언이랑 둘 다 20%씩 성장을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어요? 뭐 당연한 거죠. 뭐 이렇게 크기나 이런 걸 보고 성장률이 한 30%, 40%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 거기서 이 사람들의 페어밸류 이렇게 잡았으면 난 좀 더 싸게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과 비교를 하는 거죠. 회사 크기와 그리고 그 회사의 가치를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 개인적으로 이게 등치도 큰데 성장률이 조그만 회사랑 비슷해. 그럼 등치 큰 회사에. 등치가 아무리 작고 돈도 못 벌어도 성장률이 1년에 140%씩 막 150%씩 늘어가, 100%씩 늘어가.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margin of safety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성장률이 커서 뭐 5년 뒤에는 1빌리언이 5빌리언이 돼서 뭐 가격이 이 정도 될 거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야. 그래도 지금 성장률보다 더 커서 10빌리언 정도는 됐을 때 지금 가격을 얼마를 줘야 될까? 뭐 2배로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만의 margin of safety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잘 보고 싶다면 지금까지 성장해온 회사 중에 좋은 회사들,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성장률이 얼마였고 주가가 얼마가 뛰었는지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그거에 좀 맞춰서 다른 회사를 보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그 시가총액이 늘었는지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로 본다든지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아마존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자를 꼭 해야 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뭐 지표들이죠. PER, PBR, 뭐 ROE 뭐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싼 거. 이제 어떤 한 회사를 봤을 때 그 지표들을 보고 그 수치들을 보고 5년 에버리지와 지금 수치가 어떤지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5년 에버리지보다 지금이 싸면 그 회사가 지금이 싼 거겠죠. 그거가 margin of safety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가 있는데 PER이 한 지금 20이다. 근데 5년 에버리지를 보니까 PER이 30이었어요. 5년 동안 계속해서 PER이 30이었는데 지금 PER을 보니까 20이에요. 그럼 지금 가격이 싼 거죠. 근데 단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성장률이
비슷해야 돼요. 5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해서 20%가 됐는데 지금도 20%인데 뭐 지금 하락장이라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아니면 스캔들이 생겨서 지금 주가가 확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PER이 에버리지가 30이었는데 지금 20이다 한다면 다른 수치가 다 비슷하고 성장률이 비슷하고 그렇다면 이 회사는 엄청나게 싼 거죠. 거기서의 나만의 그 margin of safety는 바로 PER 10이 되는 거죠. 10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 회사가 지금부터 떨어져도 덜 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에버리지가 벌써 이거였고 이만큼 벌써 떨어졌으니까. 그게 저의 이제 margin of safet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PER이 계속 같은데 성장률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 성장률이 뭐 20%였는데 계속 5년 동안. 근데 지금은 30%인데 PER이 똑같아요. PER이 25였고 에버리지가 지금도 25다. 근데 성장률은 늘었다. 그렇다면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뭐 20%에서 30%가 됐다 그러면 그 10%, 그게 저만의 margin of safety가 되는 거죠. 그때 참 투자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만의 어떤 과거 지수, 그리고 그 회사의 히스토리, 성장률,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거의 어떤 평균점과 지금 이 회사의 어떤 모든 수치의 평균점, 그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지금이 더 비싸다면 그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떴을 수도 있고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혀 margin of safety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보게 되겠죠. 뭐 CEO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큰 호재가 났다든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margin of safety가 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오른다면 그게 이제 또 margin of safety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건 저쨌건 그 생각했던 거 아니면 그 과거보다 지금 더 싸야 된다. 어떤 수치로 보든지 간에 그 싼 고 차이, 그게 바로 margin of safety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식 투자 그리고 이게 회사를 좀 보고 좀 발리에이션을 하고 회사의 리서치를 하고 리뷰를 한다는 것은 이 과학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이라면 PR이 이거, 성장률 30, 뭐 이거, 그래서 딱 나와서 그거에 딱 맞는 회사만 찾아서 한다면 주가가 올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정말 싸고 좋은 회사도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 그리고 좀 회사를 리뷰한다는 것, 그리고 회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아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많이 공부하고 계속해서 본다면 좀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뭐 저번에 제가 만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사를 리뷰하고 회사를 보고 수치를 보고 계속 하는 건 그 회사를 알아봐서 이 회사는 이렇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랬다.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거와 비슷하게 가나 안 가나 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패션에 굉장히 감각이 있고, 저도 뭐 이렇게 신발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데 요즘 패션을 보면 전 뭐가 멋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지드래곤이 멋있다니까 그 사람 보면 멋있는 것 같다 이거지만 잘 몰라요.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고 저게 왜 멋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만 합니다. 저는 그냥 뭐 신발은 에어포스 아니면 조단 1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막 다른 분들은 막 멋있는 신발도 신고 특히 뭐 이지 부스트 같은 거는 막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막 외계 뭐 하지만 이렇게 패션을 알고 패션을 계속 보고 그리고 막 공부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막 유명한 회사들 뭐 샤넬 뭐 프라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아 저건 정말 트렌디하다. 저건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딱 보면 나오는 거. 아마 이 회사도 그리고 또 이 투자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회사들을 공부하고 또 나쁜 회사도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본다면 좀 이 실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공이 쌓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본다면 저만의 margin of safety도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현명한 투자자에서 나오는 컨셉트, 아이디어 처음으로 margin of safety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같이 읽으셔서 책을 아마 다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읽으셔서 이렇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코멘트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